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개심리 마케팅 예스와 노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스는 긍정이고요. 노는 부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실 이 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와가지고 상가 물건을 하나 봤어요.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6억 5천인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본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5억에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물건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예전에도 붙여봤지만 6억 3천 이하로는 판다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거 5억에는요, 절대 못 사요. 그거는 주인한테 얘기 하나마나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어쨌든 이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흥정을 계속 해보려고 하겠죠. 그럼 이 고객은 6억 5천짜리 물건을 어떻게 5억에 사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6억 5천짜리 물건을 5억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왜 5억을 불렀냐? 그것은 중간에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거죠. 당연히 5억에는 안 될 거고,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한 중간 정도인 5억 8천이나 6억 정도에는 사보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번 던져본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 물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주인 나오라고 해서 한번 최대한 협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얘기를 해요. 주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브리핑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죠? 자, 여러분을 먼저 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하는 내용은 누구 편에서 하는 얘기가 되냐면 매도인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물건이 5억에 사기에는 굉장히 힘든 물건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주인을 불러와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예스를 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공인중개사가 내 편에서 이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결국은 이 물건은 6억 5천짜리가 6억 한 2천에서 3천 이상은 더 깎지를 못하겠죠. 결국은 예스를 부른 사람은 6억 2천에 계약이 될 확률이 높지만 노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은 이게 계약이 6억 2천에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만 매수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주택 상가 혼합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방충망이 뭐 이게 뜯어졌다 갈아달라, 뭐 보일러가 이렇다, 뭐 자동문 도어가 어떻다, 뭐 물이 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직접 얘기하면 껄끄럽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 분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임차인이 와서 얘기를 해요. 공인중개사님, 저번에 2달 전에 계약한 홍길동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방충망이 뜯어져 가지고요. 이거 벌레들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 좀 갈아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볼 때 그 임대인이요. 보통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입자 살면서 방충망은 고사하고 도배 한번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마나 씨도 안 먹힐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죄송한데요. 그 임대인이요. 보통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지금까지 여러 세입자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거 해준 적이 없어요. 그거 얘기 하나마나요. 그냥 선생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임차인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가 주인이야? 주인도 아니면서 왜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아니, 되든 안 되든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봐서 안 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를 한 거죠. 그런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 임대인이 굉장히 좀 까다로우셔서 그런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있는 데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주인분이 워낙 좀 까다로우셔서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임차인이?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해야죠. 어쨌든 감사해요. 자,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여러분일까요? 주인일까요? 주인이겠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노를 해서 여러분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냐 이거죠. 굳이 내가 욕을 먹지 않아도 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재촉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물건 내놓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해요. 누구한테 내놓을까요? 여러분한테 내놓지 않죠. 왜? 뭐 계약만 해놓고 관리도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아, 저 부동산은 정말 싫어. 다른 부동산을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예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즉, 예스가 오케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스는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스가 오케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 그대로 중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해주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거나 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예스와 노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